왜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를까요? 왜 분명 다녀온 길인데 갑자기 헷갈릴까요? 왜 예전엔 쉽게 하던 일이 요즘은 유난히 피곤할까요? 안녕하세요. 30년간 뇌의 노화와 기억 변화를 연구해온 박진호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들에는 나이 말고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뇌가 조용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노화라고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생활 습관이 뇌를 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이겁니다. 70대, 80대 분들도 작은 자극만 있으면 뇌활동이 다시 활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것도,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것도, 사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것도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느냐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이신데요. 예전엔 동네 시장도 혼자 잘 다니셨는데 요즘은 방향이 헷갈려서 괜히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일상생활도 잘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제일 불안해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라고 위로했지만 당사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계셨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하루 일과가 거의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집에서 TV 보고 필요한 건 한 번에 해결하고 움직임도 새로운 자극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를 드렸습니다. 하루의 목적을 정한 산책, 예를 들어 오늘은 약국 갔다 오기, 내일은 우체국 다녀오기처럼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일부러 동선을 바꾸는 습관, 평소엔 오른쪽 서랍을 열었다면 오늘은 왼쪽 서랍을 먼저 열어보는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어제 일을 떠올리며 오늘을 상상해보는 짧은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투도 훨씬 또렷해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와 계셨어요. 작은 변화들이 뇌를 다시 깨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6가지 위험 요소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뇌를 늙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늘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뇌는 반복에 익숙해지면 일을 줄입니다.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채널 틀고 같은 음식 먹고 이런 루틴이 계속되면 뇌는 자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국내 노화 연구기관과 해외 인지과학 연구에서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기억과 판단 속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도전이 없으면 에너지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요. 68세 김영수님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최근 들어 말이 잘 안 나온다고 느끼셨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니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이겁니다. 하루 일정 중 하나만이라도 매일 다른 순서로 바꿔보세요. 어제 아침에 세수부터 했다면 오늘은 양치부터 해보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먼저 봤다면 오늘은 산책부터 나가보는 거죠.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차이가 중요합니다. 요즘 하루가 며칠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일 할 일 순서를 하나만 바꿔보세요. 움직이지 않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뇌는 원래 움직이기 위해 발달한 기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위험을 피하려면 공간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가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유산소 활동과 공간 이동이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처럼 리듬이 있는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72세 이정희님은 집안에서 모든 걸 손 닿는 곳에 두고 지내다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리모컨, 안경, 물컵, 약, 모든 게 팔 뻗으면 닿는 곳에 있었어요. 편하긴 한데 뇌는 점점 게을러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목적을 정해 밖으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체국 가기, 내일은 마트 가기처럼요.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내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인 적 있으신가요? 그냥 화장실 가는 것 말고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로 이동한 적 있나요? 새로운 걸 새롭게 보지 않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같은 장소도 새롭게 인식할 때 뇌는 다시 작동합니다. 매일 다니는 산책로라도 오늘은 나무를 보고, 내일은 하늘을 보고, 모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뇌에게는 다른 경험이 됩니다.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태도가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 되는 거죠. 65세 박성호님은 여행을 가도 늘 예전과 비교만 하셨습니다. 옛날에 왔을 때는 어땠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별로네, 이런 식이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갔는데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겁니다. 같은 장소라도 오늘은 다른 점 하나만 찾아보세요. 비교보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비교하는 순간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새롭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익숙한 것 속에서도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화는 뇌에게 가장 복잡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전화나 문자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74세 최순자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나 라디오는 틀어놓지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나중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누군가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를 만나도 좋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 건 아닌가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도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뇌의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탈수 상태가 되면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69세 정민호님은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일부러 적게 드셨어요. 그런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물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루 5에서 6잔 정도는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목이 마를 때만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것도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71세 안미숙님은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 조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밤 11시에 자야지 하면서도 새벽 2시까지 TV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최소 1시간 전에 끄는 게 좋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고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매일 비슷한 시간인가요? 이어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험을 상상으로 이어가는 훈련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제 일을 떠올린 뒤 그 다음을 상상하는 훈련은 뇌의 고급 기능을 자극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미래를 상상하는 게 뇌에게 훨씬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억지 상상이 아니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마트에 갔다면 오늘은 어떤 걸 살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제 친구를 만났다면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까 상상해 보는 거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린 뒤 내일은 이렇게 해볼까 생각해 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누구한테 전화할까? 이런 작은 계획들이 뇌를 깨웁니다. 오늘 하루를 차근차근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나시나요? 의식적인 공간 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길찾기와 위치 판단은 뇌를 매우 활발하게 만듭니다. 해마라는 부위가 특히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늘 같은 길만 피하세요. 집에서 마트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면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는 겁니다. 조금 멀더라도 새로운 골목을 지나가 보세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길로 이동해 보세요. 산책할 때도 매번 같은 코스 말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보거나 다른 공원으로 가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본 게 언제인가요? 늘 다니던 길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멍하게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뇌에게 정리 시간을 줍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자극을 받으면 뇌도 지칩니다. 쉬면서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건 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취미를 생각 없이 즐겨보세요. 뜨개질을 하든 정원 가꾸기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TV도 끄고 그냥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최근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든 순간이 있었나요?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신 적 있나요? 손을 많이 쓰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 쓰면 뇌의 넓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양손을 동시에 쓰거나 섬세한 동작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악기 연주, 서예, 종이접기, 뜨개질, 요리,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들이 모두 좋습니다.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툴더라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 도전이 되거든요. 73세 김혜숙님은 손주들 옷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바늘질하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색깔을 고르고 패턴을 짜는 과정이 모두 뇌 운동이 된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손을 섬세하게 쓰는 활동을 해보세요. 새로운 걸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쓰거나 그린 적 있으신가요? 숫자와 글자를 손으로 쓰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직접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가계부를 적거나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꼭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 먹은 음식, 만난 사람, 이런 간단한 내용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70세 송재호님은 매일 저녁 5줄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오늘 뭘 했는지 떠올리고 문장으로 만들고 손으로 쓰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한 겁니다. 하루 한 번은 펜을 들고 뭔가를 써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 말고 종이에 직접 쓰는 겁니다. 오늘 손으로 쓴 글자가 몇 자나 되나요? 서명 말고 제대로 문장을 써본 적 있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익숙한 사람들과만 지내면 대화 패턴도 비슷해지고 나누는 이야기도 반복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게 뇌에게 자극이 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뇌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7세 이영희님은 요가 교실에 등록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매일 같은 사람들과만 만났는데 새로운 관계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작은 모임도 좋고 취미 교실도 좋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늘 같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많았지만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뇌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서 조용해질 뿐이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지금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뇌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80대, 90대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반응합니다. 그대로 두면 불안과 위축이 커집니다.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게 점점 자주 일어나고 길을 헷갈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엔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안에만 있게 되고 하루하루가 똑같아지고 그러면 뇌는 더욱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기억과 판단은 오래 유지됩니다. 7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분들이 있고 80대에 악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90세가 넘어서도 또렷하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걸 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걷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아주 작은 변화라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하신다면 내일 할 일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바로 뇌의 고급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미래를 그려보는 게 훨씬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 훈련만 꾸준히 해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일 뭐 하지?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은 뭘 먹을까? 산책은 어느 길로 갈까? 이런 사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상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그러면 실제로 실천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상상했던 대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그게 또 다음 날의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가 특히 싫어하는 집안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어떤 자세로 앉는지, 어떤 조명을 쓰는지, 집안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에 뭘 다르게 해보실 건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보실 건지, 어떤 작은 도전을 하실 건지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에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